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사법부가 절차적 어떤 하자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 유권 해석에 대한 의사 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어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예, 오후에 나온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냈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부분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동시에 정지가 됐습니다. 이 본안 소송 결심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하나하나씩 좀 따지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지금 법원이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입니다. 네. 자, 법원은 왜 그렇게 봤을까요? 제가 이 법원 판결을 보니까요. 판결문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단어들도 개념들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절차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했어요. 다만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던 그 의총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비대위는 중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갖다가 중지시킨 거죠. 또한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상당한 부분에 손해가 끼치게 된다.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지후에 복귀해도 그렇죠. 당대표로 복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심각한 개인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정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판결이기 때문에요. 다만 형식적인 것에서는 법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도 아닌 정당 내부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부분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제가 법원으로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저는 패착이라고 당내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담는다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법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제 법을 잘 아시니까요. 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당 대표도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자, 이쯤 되면은 비상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법원은 그걸 비상 상황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봤고 왜 이런 인식 차이가 생긴 겁니까? 아니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당헌에. 당헌에. 그렇죠. 96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당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고위 기능 상실. 그렇죠. 일단 권리냐 아니냐 당대표가. 아니 권리 아니라 그랬어요. 사고라고 하고 이제 직무대행 맡았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권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바꾼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안 통하는 최고위원들은 거죠. 사퇴했잖아요. 아니죠. 기능 상실인데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됐었지만 국민의힘은 뭐라 그랬냐면 9명이니까 과반수 안 되면 사퇴한 기능 상실이라 그랬는데 원래는요. 사퇴하게 되면은 보궐선거를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당헌에 나옵니다. 보궐선거에서 그 자리를 채워놓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 상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전원 사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제적 과반수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결이기 때문에 4명만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4명, 5명 사퇴했으니까 기능 상실이다 스스로 선언해버린 거거든요. 이상하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건에 해당 안 된다. 마지막 믿은 걸 이거예요.
등을 믿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다. 이 등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6개월 정지 먹었죠. 체리 따봉 문자 나왔죠. 뭐 최고위원 사퇴했죠. 이런 게 다 등에 포함된다. 예. 라고 우긴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게 안 통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가 이제 당원 규정에 따라서도 이제 엄격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대다수 당원들이 전국에 소집했을 때 그분들이 다들 비상 상황이라고 압도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법원에서는 전혀 고려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비상 상황으로 한 게 그전에는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했다가 사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맡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위원 사퇴하고 지금 문자 폭로되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거리에 준하는 사태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 기능도 갑자기 본인들이 사퇴하고 본인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기능 상실했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니까 예.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오히려 스스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 상황으로 선포한 거 아니냐. 사퇴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서 결의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법원은 그 부분을 좀 그렇죠. 지적한 것이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판결문에 그런 예. 내용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의 여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당의 그 당원에 의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즉 당원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상임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예. 거기서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위원회 넘어가서 비대위원장을 의결을 하고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한 절차는 맞는데 예. 그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해석 권한, 당원 해석 권한이 여기서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원 해석 권한만 갖고 있지 적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 적용에 대한 당원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구하고 해석을 잘 안 했다. 그래서 상임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효력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부터 저는 좀 무슨 이거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해석은 잘했는데 적용 뭐라고요? 해석은 잘했는데 해석 권한밖에 없는데 예, 해석 권한을 적용을 하려는 의견을 제시한 거에 불과하다. 상임 전국의 뜻이.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임 전국위가 한 50명 내외, 예. 전국위원회가 1000명 내외. 근데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십만이 모여서 결정한 당대표 선출 이 결과를 몇 명 되지도 않는 대의기관에서 이걸 엎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은 저희 당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당원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라는 어떤 대의기관을 통해서 예. 비상 상황에 대비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지적한 거는 저희 당의 당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되게 어렵다고 막 굉장히 그 결정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간단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좀 길긴 하지. 뭐 그래도 한 30분 내외면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일단은 전국위원회 의결이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그리고 결의 방식에도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정당법 32조 1항에 보면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대의기관의 의결을 할 때 직접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뭐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 ARS 투표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 정당법 32조 1항을 위배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대표의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 상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원 96조가 규정한 비대위의 설치 요건에 불충족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정당의 민주적인 절차가 다 있었는데 이것이 무시가 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내용적 하자 이것이 있다고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내놓은 주장에 나와 있어요. 예. ARS가 절차적 하자에서 중대한 하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그거는 그래서 하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하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절차적 하자는 없는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예.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저희가 그거를 하자를 치유를 하거나 보완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비상 상황이라고 절차를 딱 해서 자 비상 상황입니다.
결의를 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닌데 결의했으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어서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더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이게 뭐 간단한 건지 아니면 복잡한 건지. 예. 자, 저희들 변호사 한 분 더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이제 뉴스와이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석을 놓고도 이제 조금씩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제가 또 연결을 좀 했습니다. 먼저 오늘 법원 판결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상대로는 완승이다. 각하가 됐는데, 네네. 예, 당상대로는 각하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법적 다툼은 비대위원장하고만 하면 족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은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최고위 의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 의결은 모두 연쇄적으로 다 무효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그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정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가 구성될 만큼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재판부의 결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나름대로 그 꽃비가 잡히지 않을 만큼 그 절차에 주의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제3자가 넌 아픈 게 아니야. 너는 멀쩡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비유가 맞는 비유에 아니 이 비유에 어떤 모순이 있어요. 이제 오늘 법원 결정과 그런 비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어떤 사람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의사이지 그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재판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뒤늦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당 비대위원장이나 당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예, 일단 당원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상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상임전국위원회가 그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한 거니까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판부의 결정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하고 즉시항고의 차이점은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금 재판부 남부지법의 수석재판부에서 다시 이걸 갖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또 그 판단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당에서는 이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그 경우에도 또 이제 똑같은 그런 인용 결정이 나오면 예. 그러면 그 다음에야 이제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을 당원이 아닌 재판부가 갖게 되면 네네.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정 변호사님 견해는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예, 새로운 재판부에다가 그 판단을 구하려고 하면 즉시항고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번 재판부한테 다시 한번 왜냐하면 또 다음 이 신청 신문 기일이 9월 14일로 잡힌 것 같은데 예, 한 보름 동안의 사이에 뭐 예컨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당대표 그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권성동 대표도 물러나고 뭐 정책위 의장도 물러나고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자체가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뭐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 지금에 와가지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재판 대응을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그 국민의힘에서 하지 못한 것이다. 일단 뭐 패소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서 잠깐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네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명을 한 비대위원들,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같이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계속 비대위원으로서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신청을 한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만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뭐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가 집행정지가 됐는데 다른 비대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청구한 것이 사실은 자신의 징계 처분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거든요. 예. 그냥 최고위 의결, 상임 전국위 의결, 전국위 의결의 효력만 다투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만 정지 신청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직무 대행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예. 당분간일지 아니면 이게 쭉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다시 회귀한 것 같습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으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명을 한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도부를 꾸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도 사실 이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은 직무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는 다 사퇴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최고위원들은 없는 거고 비대위원들의 법적 지위는 붕 떠 있는데 비대위원들은 뭐 직무집행 정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은 알아서 지금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당을 이끌 것인지 근데 뭐 지금 당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그냥 현상 유지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또 앞으로도 복잡해지는 그 상황이 돼버렸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판결을 한 재판부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판사의 월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서 판사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요. 패장은 유구무원인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마음을 얻는 거고 판사를 설득하는 것인데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마음을 사는데 판사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니까 유상범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정혁진 변호사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이 법원 오늘 나온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무리하게 어떤 절차라든 거를 막 바꿔가면서 한 거는 맞죠. 아, 그건 인정하세요? 그건 맞죠. 예. 그건 누가 봐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법원 결정 물론 따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 인용에 관련한 판결을 하면서 마치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한 헌법 재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인원수를 들어서 전 당원이 모여서 선출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하는 그 과정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을 그럼 바꿀 때도 법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해야 되냐 그럼 몇 명이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당원을 보강을 해서 바꿔가지고 다시 의결을 해서 다시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애초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촉발된 이 비상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리 지금 사후에 어떤 절차적인 거를 강화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국힘 내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예. 아니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두 분은 아니, 간단하다 왜 그러냐면 그러고 저는 막 이준석 복잡한데 두 분은 대표를 간단하다 어떻게든 그러고. 몰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죠? 근데 어떻게요? 다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야 되는 입장. 몰아내야 되니까 복잡해진 거다. 그렇죠.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 6개월 후에 돌아오고 내년 1월에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내년 6월에 전당대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6개월 징계하면 자동 사퇴할 때 이제 사퇴 안 해. 그런데 이제 계속 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몰아내야 돼.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로 넘어간 거잖아요. 비대위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해임되니까 꼼수 쓴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처분을 하면 이 어떤 권리가 있냐도 따지지만 보존의 필요성도 따지는데 판사가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내년 1월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비대위로 넘어가 버리면 자동 해임이고 못 돌아온다. 그리고 권리 보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가처분에서는 그 보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 비대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내년 1월에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거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냥 없던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보면은 비대위원장 선임한 전국위 결의 자체를 무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선임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임명했어요. 그럼 전국위가 무효예요? 비대위원장 무효예요. 근데 비대위원들만 살아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임명했습니까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오늘 법원 비대위원장의 판결에서 권한이 비대위원들도 직무가 정지된다 그런 표현은 없어서. 아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아마 신청 안 받아줄 하면. 겁니다. 예, 신청이 안 들었기 때문이라서 아마 제가 보기엔 비대위원들이 알아서 사퇴하든지 예.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니 비대위원장 임명권자 선임한 게 무효라는데 그 선임한 사람들이 나는 비대위원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 규정에 엄격하게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근거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만 재판부가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법상식의 법에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비상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 정당 안에서의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사실 이게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과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 당원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10년 전에는 이게 작은 일이어서 비상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금 또 현 상황에서는 그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떤 있고요. 거를 비상 상황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락한다든지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다음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이 폭발했고 네, 당내 갈등이 폭발했고 그리고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의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신뢰 문제가 있었고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죠. 국정 운영도 제대로 예. 지지를 뒷받침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거는 비상 상황이다, 굉장히 위기다라고 비상이라는 말보다 위기다라는 거는 이미 공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가 만들었냐 이 차원인 거고요. 당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우리 구성원이라면 다 이 지금 당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위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전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법원이 법적인 잣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이렇게 간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뭐 당 지도부의 문제도 있었고 인석 대표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것이 언제까지 그럼 정당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럼 법의 잣대에 맨날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면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원에서 판결하면 됩니다. 이게 맞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데 그럼 장 기자님 한 분 듣고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이제 결정 이후에 주변 막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가 진짜 비상 상황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 상황은 법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어찌 이제 보자면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법원 판결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 된 그렇죠. 거를 법원은 비상 상황으로 그러면 인정할까요? 글쎄요. 비상 상황 촉발자는 법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해괴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주 해괴하네요. 사실은 정치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이슈들을 법원에 갖다 주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막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변경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저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진짜 정말 누가 얘기했죠? 문 닫고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된 법원 거예요. 판사들도 좀 오라면 안 돼요? 같이. 법원 판사들도 오라고 하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뭐 인용 결정 나면 자맹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오늘 있었던 일정들 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오늘 즉각적으로 의총을 열 줄 알았는데 내일 그것도 오후 4시에 연다는 거예요. 비상한 시기에 너무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진짜 비상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법원은 이 비상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정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운영이 될 것인가? 권성동 대표가 다시 대행 체제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간다고. 우리 당헌 당규라든지 그다음에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좀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대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대행할 거냐, 그 부분인데 우리 당헌 당규에 그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과 우리 당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으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으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게 내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줄줄이 다 무효가 되는 판국에 비대위원들이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적으로에서도 우리 현 변호사님 아니,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비대위로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비대위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예.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재판을 비대위원장만 걸었기 때문이지 비대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무효라고 한 거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는 살아있고 비대위원장만 정부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 판결 정면 반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방금 이제 송원석 원내 부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비대위원장 자리만 보완하는 식으로,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걸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러지 보기에는 안 걸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비대위원들은? 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도 법률가들 많아요. 엄청 상황이 많죠. 다 알죠. 다 알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약간 이상한 소리 얘기라는 걸 알 테시고 지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특정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인정 못하겠다. 법에는 인정 절차가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하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처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하든지. 예. 이의 절차는 아까 말씀처럼 정 변호사 말씀처럼 같은 판사가 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달 걸리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판사가 이상하다, 인정 못하겠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 더구나 판사 출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어떻게든 이 비대위를 끌고 가고 싶은데 법원에서는 이 비대위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다시 지명하고 예. 원내대표 다시 뽑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다시 선출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 남아 있고 그러면 한 명만 선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가려고 가야지 비대위원들 그냥 놔두고 비대위원장 대신 직무대행을 원내대표에 시킨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내일 하면 거기 있는 많은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근택 변호사는 법원이 비대위 자체를 부정한 셈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을 해석을 하신 거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만 안 되는 거지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되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이나 뭘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일단 그 오늘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에 보면 딱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된 상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게 아니니까 예.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말씀대로 비대위원 8명은 존속을 하는 거다. 즉 비대위원장만 없고 비대위원회는 있으니 그 안에서 해결해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 정치적으로는 아니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이전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결정이 나와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그럼 비대위원은 누가 임명했느냐? 그 비대위원장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럼 그 비대위원들은 무슨 정당성을 갖고 업무를 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뭐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비대위원들도 다 직무가 정지되느냐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이 로 인해서 피해를 그렇죠. 보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없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전 대표가. 비대위원회에 대해서는 낼 수가 없죠. 본인 사안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본인이 뭐 피해를 본 것도 그런데 없고. 이제 제가 법률가들, 변호사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로 분위기가 어떠냐면 비대위원들 효력이 없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그렇죠. 같은 예, 분들만 똑같이 취재하신 거 뭐- 아니에요 혹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이런 사태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정도 되면 헷갈립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 되면 지도부 총사퇴해야 되고요. 이번에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촉발된 계기가 체리따봉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촉발시켰던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도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다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위원장만 탁 꼭 집어서 뭐 다른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원내대표가 다시 하면 되고 이러면 도로 권성동 대표 체제가 되는 건데 그럼 누가 책임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과정상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여기까지 결정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당원 규정에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일 의총에서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 그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당원 안 돼- 개정을 하려면 또 대표도 있어야 되나요? 법원에서 일단 예. 비상 상황 촉발된 그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안 봤는데 그거를 다시 절차적으로 비상 상황은 이렇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한다 한들 법원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걸 다시. 예. 그거는 조금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윤희석 전 대변인 보실 때 지금 최선 국민의힘이 이 수습을 좀 하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제일 바람직한 대안이 우리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제일 최선인 일단 것 같아요? 내일 의총에서 8분의 그 비대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예. 비대위원을 존속한 상태로 비대위원회가 존속한 상태로 갈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예. 네. 만약 거기서 비대위원들이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원내대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 시점부터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별일이 없는 한 복귀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아마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책임론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뭐 그런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 지도부 총사퇴라라는 또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또 다 물러나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뭐 만일에 내일 의총이 이제 오후 예. 4시에 열리는데요. 거기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비대위원 총사퇴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책임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 예. 이것이 뭐 이의 신청을 해서 사실은 이 뭐 항소를 하든 이의 신청을 하든 그래서 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수습책이 될수 선언, 있다? 수습이 될 수 있는데 글쎄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그렇게까지 정기국회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그 정도의 총사퇴라든지 그리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렇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좀 다시 운동화 끈을 매보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당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당정 간에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법원 판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아까 정혁진 변호사랑 완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오늘 법원 판결에서 이기면 뭐 열심히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잠수를 타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예.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예,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네네.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예,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책임 누군가를 소재를 가릴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예.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잠적할 것이라는데 잠적에 대한 해석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잠적과는 다른 뜻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당원들 만나고 뭐 책 쓰고. 네. 그러니까 잠적이라는 해석도 법원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도 그렇죠. 잠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잠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 당원들 안 나오게 만나고 되겠죠. 뭐 책 쓰고 그러면은 항상 언론에 탈 거 아니에요. 아주 이제 공개적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자기가 직접 발언은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과거처럼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당원들을 조용히 만나고 다니고 물론 언론에 나오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직접 뭐 자기가 멘트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저기 말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일 의총이 열리지 예. 않습니까? 이 사태까지 온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그땐 다시 나서겠다라는 그 의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만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 당이 이 지경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은 당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책임도 크다. 물론 네. 뭐 대통령 또 윤핵관 뭐 등등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책임이 있다가 나옵니다만 본인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데 본인은 이제 조용히 잠적하고 사태를 촉발한 너희들이 알아서 수습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원들의 이 마음에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일반 여론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두 번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층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가장 무겁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일반 네. 여론조사랑 좀 다르군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양상이 예.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다. 내가 징계받고 있지 않냐.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은 이 사태를 촉발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건데 저는 상당 일정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비대위원들도 일단은 정중동하는 것이 맞지. 비대위원은 우리는 권한이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거기 이름이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나서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윤희석 대변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당 문제에서 나는 책임 없다,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라면서 이제 발을 빼고 본인은 지켜만 보겠다라고 하는 제3자적 태도를 보이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 당을 뭐 징계만 하는 당. 아니 왜 당 윤리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폄하 발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 오늘의 이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참 무리가 있다는 걸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한 가지 첨언을 할 것은 자,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법적으로는 완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결정 과정이 하나씩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거냐 저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런 당의 상황에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신단 말이죠. 그럼 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겠느냐. 결국 이 당 안에서 제도권 정치인으로 계속 남겠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셔야 할 텐데 과연 그런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예. 장윤성 기자님, 네.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더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당원 민심은 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고, 물론 그중에 이제 뭐 2030이나 특정 지지층은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완전히 당심을 잃어버린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6개월 뒤에 뭐 돌아오든 아니면 또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치 인생을 펼쳐가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지지 기반으로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사실 일감으로 오늘 이제 결정문이 나온 다음에 오후에 있던 일정을 다 취소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심경이 매우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겼다고 좋아하지만은 않구나.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겼다, 뭐 그거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맞잖아요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모든 연락을 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스스로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박근혜 퀴즈로 처음 정치를 시작을 해서 30대 영선 그 당대표가 됐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가치나 이념, 노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이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이 정도 되면 나가서 탈당할 거다,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 만들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여의도 정치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준석의 자유와 윤석열의 자유가 같은 자유일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잠적의 개념도 좀 다른 것처럼 일종의 세대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그 강도도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정당 노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이 민생 행보를 이어갔고요. 또 어제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이제 더 이상 전 정권 잘못으로 남 탓하는 전 정권 탓으로 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면서 뭔가 바뀌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쓰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이 소식으로 그 뉴스로 이게 많이 덮여버렸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방문했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출생신고가 되는 게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명하가 안 됩니다. 한데 이게 참여기에 위치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그다음 위에 어떤 데이터가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선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네. 멋있다. 그죠? 얼마지? 그래, 이거 하나 사지. 이거 하고. 여사님 쓰실 거. 화이트를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한번 아이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아주 예쁩니다. 하나 더 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동안 야당에서 제발 뭐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오늘 방금 이 모습들은 어때요?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죠? 아니, 저 아닌가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실천할지 봐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뭔 얘기만 하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지금 사실은 특별감찰관도 그러잖아요. 아니, 전 정부 때 임명 안 했으니까 뭐 그거 사과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경제 어려운 부분도 아이고 5년 동안 다 민주당 정부에서 말아먹었다 이러고 대통령도 항상 뭐 민변이 다 해먹는다 무슨 뭐 전 정권 이렇게 훌륭한 장관 만나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긴 바뀐 거예요. 말은 바뀌었는데 저 대통령의 인식이 이제 당까지 갈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체로 옮길지. 왜냐하면 똑같은 날요.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시 또 민주당 탓을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이고 뭐 경제 어려운 거 우리게 민주당 때문에 물려받아서 어렵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 발언이긴 하지만 얼마나 실천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새로 바뀌는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렇게 이제 뭐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또 민생 행보라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야당도 국회에서 당연하죠. 저는 뭐 민생 행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 찾아가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추석 앞두고 있고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러니까 서문시장만 가지 마시고 서문시장 보통 이제 보수 이 정치인들이 많이 가시니까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는 걸 직접 보는 것도 낫거든요. 이걸 뭐 저는 뭐 쇼라고 비난할 생각 전혀 없고 민생을 챙기고 또 전 정부 탓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자세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야당도 이제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우리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2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기존에 보도됐던 여론조사 가운데 뭐 대구에서도 많이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화면만 놓고 보면은 대구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높은 지지율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죠? 장 기자님, 이 여론조사에 좀 왜곡이 있었던가요? 우리 해석을 잘못했던 건가요? 이를테면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보면 대체로 30% 초반대 혹은 오늘 갤럽 조사 보면은 27%로 지난주보다 1% 더 떨어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부정평가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구 경북 TK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뭐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높은 것이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서 높다고 해서 그걸 안심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그 발표된 NBS 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대, 30대, 40대의 여론이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3, 30대 7, 40대 8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거죠.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이런 지지도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 전환이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신뢰도 또한 20대는
심지어 2, 뭐 이런 수준이에요. 2, 6, 11,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표가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고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추석 때까지 40%대의 지지율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좀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전 정권 탓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서민 행보를 좀 이제 강화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어떻게 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서서 조금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보여요?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좀 보세요? 아직도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방향을 좀 잡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기틀을 좀 잡은 것처럼 보여요. 중간에 수혜도 좀 있고 했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직접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 상황은 거기에 이제 반비례해서 이제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당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국정에만 이 몰두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주신다면. 지지율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이 여당이니까 당이 좀 안정화돼서 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아쉽습니다. 당 보지 말고 이제 국정에만 최선을 다하시라. 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나 대통령실을 보면 이준석 갖고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저는 공개적으로 만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궁금한 만나서 거 풀어야지. 근데 항상 얘기하시는 거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보면 이제 끝났다, 절대 대화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도 만나서 대화하거든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당이고 여당이고 내에 있는데 전 대표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서 풀어야 되지. 이거를 법원에 가서 풀고 뭐 재판하고 절대 우리 안 만나고 절대 못 푼다라고 하는 게 정치 실종이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도 그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만나자라고 해서 만나서 풀어야지. 저는 자꾸 이게 밖에서 면돌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 여당 대표가 굉장히 이제 국정 운영의 큰 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준석 대표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내년 1월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복귀하든 말든 또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 기회만 제공하면 돼요. 근데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선택을 안 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못 나오게 아예 지금 일각에서는 또 뭐 추가 제명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제명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누가 해요? 이렇게 주변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전에 그냥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윤리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1월에 그냥 복귀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지를 못 받으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하든 말든 나오든 말든. 그렇죠.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게 하려고 뭐 전당대회를 땡기고 아니면 뭐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리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된다. 그리고 만나서 내년에 일단 1월 후에 복귀하고 6월에 전당대회 해서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와서 선택 못 받는 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하고 이러면 무리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면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 전직이 아니죠. 어쨌든 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만나서 합의까지 해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저는 그 국정에 몰두하시라는 말씀만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 뭐 제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나 어떤 법적인 판단으로 당 상황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봤지 않습니까? 그는 좀 그렇고 왜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1월에 복귀를 해서 다시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6개월 동안의 공백을 딛고 다시 6개월 남은 대표 임무를 맡았을 때 제대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냐. 이 당이 그냥 당이 아니라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징계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전당대회를 하되 이준석 대표는 절대 못 나오게 해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과하죠. 알겠습니다. 다시 이게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떨어졌던 지지율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한계 상황은 좀 분명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루진 않긴 합니다만 이제 어제 그런 일도 좀 있었고 또 뭐 연차 내에서 뭐 이제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있었고 또 뭐 술 문제, 권성동 대표 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당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게 아직 왜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대통령은 상황이라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과 소통을 해보면요. 분명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타개할까? 자리를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으면서 아니, 술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대표는 술을 마신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이제 언론인들이 언론인들은 그대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약간 술자리는 약간 하거든요. 언론인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의원 연찬회를 가게 되면 보통 당이 새롭게 태어나자, 쇄신하자 이런 차원에서 외부 연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당에게 쓴소리하는 분들을 주로 해요. 저희 내부에서 하면 항상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이 쓴소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제 그 이지성 작가가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죠. 여성 정치인 비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발언록을 미리 스크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가의 뭐 성향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이후에 바로 사과했고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성 작가나 차유람 전 선수도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락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80조 개정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80조 부분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는 당문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문이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헌 개정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언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헌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 뭐 상임위, 전국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좀 민주당은 또 당무위가 있고 또 이제 중앙위가 또 있고 막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치 박사 학위를 소지하는 그날까지 아마 열심히 양당에서 어려운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네.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원 80조 개정안 문제, 네. 그걸 당무위에서 다시 의결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법적인 절차상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국민의힘은 문제 많다고 막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최고위 있고 그 다음에 상무위 있고 중앙위 있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최고위 있고 상임위 있고 전국 상임위 있고 용어 좀 통일해 주세요. 양당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적어지는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중앙위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거 한 1번은 이제 기소되면 자동 정지되는 부분 요거를 이제 1심 판결을 하자는데 요거는 뺐고 그다음에 이제 넣은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게 당대표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윤리라는 게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 아니거든요. 윤리라는 건 어찌 보면 약간 법원처럼 법률적 판단하는 기관이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됐든 아니면 지금처럼 뭐 상무위에서 상무위에서 하게 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이제 이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오히려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의원 대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의원이 없습니다. 대의원제가. 근데 민주당 대의원은 누가 선출하냐면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위원장이 현역 의원이나 원내 지역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거의 추천식으로 임명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에요. 약간 문제가 있죠.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그 의사가 반영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10% 당원에 지금 이제 당원이 저희들이 한 120만이니까 12만 정도가 청원하면은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민주당도 대의원도 당원들이 투표로 뽑았고 중앙위원도 투표로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좀 이상한 게 컷오프도 중앙위에서 하잖아요. 예. 당원들이 안 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하고 여론조사를 해요. 훨씬 더 민주적이죠. 근데 중앙위원들의 컷오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개파적인 관계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은 못 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시선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 개정 문제가 이재명 지금 이제 곧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뭐 확정처럼 된 것처럼 많이 언론들이 보더라는데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규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 눈높이에. 장 기자님 이게 국민이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가 맞아요? 실제 그 민주당 내부 좀 취재를 해보면 예. 꼭 이재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소송에 걸려 있는 뭐 현역 그리고 그 선거 때 걸려 있는 그 당직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내의 역학관계가 없지는 않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이 규정이 있었을 때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그리고 또 법카 문제로 예. 얼마 전까지 김혜경 여사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혹여 기소가 되었을 때 이 기소가 됐으니까 물러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반대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우선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는 사실 그때 그 김상곤 비대위에서 혁신위에서 했던 안이 너무 셌었고 그리고 1심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당과 야당 시절에는 서로 예.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자면 원칙은 원칙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지 이게 항상 기준선이 왔다 갔다 하면 원칙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한 결정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온 이 규정이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엄격하고 너무 세니까 슬쩍 낮추자는 건데. 그 당내 여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더 센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 가자는 쪽이면 쪽이지.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낮추자는 쪽에는 절대 국민 여론이 찬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저희 당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기소되면 당무가 정지되고 예. 그 규정이 있는데 야당 때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안 하고 이미 뭐 통과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제 부결이 되었던 것을 다시 올려서 이틀 판단을 만에? 봐서 이틀 만에 이걸 다시 통과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법적인 용어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법률 전문가도 예. 아니면서 일사부재의 여기에 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올린 안건은 또 다시 그렇죠. 논의하지 이거를 제의하지 않는. 며칠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당은 왜 저래? 다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용은 안 들어오고 형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적입니다. 민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당원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 탄압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한다. 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 수사가 있을 거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징후가 좀 있습니까? 보시기에는? 글쎄요,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민주당의 내부에서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런 공포심들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그런 공포심이 민주당 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웠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뭐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쓴다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걸 수도 있죠. 저는 이 규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민석 대변인 얘기했지만 저희 당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절박하게 개정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지난 문재인은 5년 동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를 목전에 둔 이 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 뭐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제 1분 드릴게요. 네. 사실은요, 이게 이재명 의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아마 선거 과정에 고소고발하면 선거 끝나면 다 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번 선거부터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당에 제 아마 법률위원회에서 파악한 게 50건이 넘어요. 고소발된 게. 저도 뭐 몇 건 있는데 사실 해결 안 된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마 결정이 아마 나오겠죠. 선거법들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기소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기소만 되면 당연히 된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지난번 이거 만들 때도 야당이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뭐 이상민 지금 경찰국 만드는 게 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 얘기 나온 것처럼 경찰 이준석 수사도 보면 알잖아요. 아니,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만들어서 기소를 하려고 정지시키고 퇴출시키려고 하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정치적 불신이 모든 갈등, 모든 이제 혼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